미국 월가에서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머스크발 미국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게 미국 주식 상승에도 끝이 왔다고 보시나요? 올해는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V자 혹은 뭐 싱크홀 같이 고점 대비 한 10% 이렇게 하락해서 다시 또 연말에는 회복하고 이런 정도의 침체를 겪을 수도 있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하향 수정되고 있어요. S&P 500 EPS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 증가로 봤는데 지금은 거의 10%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S&P 500의 PR은 22배로 올라와 있거든요. 8개월 전에 비해서. 이 둘을 결합하면 올해 주식시장은 아마도 피크를 쳤거나 이미 조금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고로 잘해야 박스권, 안 좋아지면 한번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2025년 미국 증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리더십은 M7입니다. 매출액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OP 마진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M7의 시가총액을 S&P 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3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 종목들의 어닝이 아직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더 좋아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도 관세 정책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 같고요. 이들 실적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 눈높이를 충족하는 것 정도로는 주식시장이 더 위로 치솟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M7의 리더십이 약해지기 때문에 7개 종목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 개씩 M7에서 탈락하든지 그래서 테슬라가 탈락했고 지금 그런 탈락 과정에서 S&P 500 지수 자체가 갇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M7의 리더십이 약해진다라는 얘기는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도 조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스몰캡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아야 M7이 조금 그동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또 전열을 재정비해서 올라갈 텐데 그러기에는 M7 이외의 종목들이 지금 바통을 바로 크게 이어받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스스로 좀 미국 경제를 좀 안 좋은 쪽에 부메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죠. 미국에도 공장을 지금 무턱대고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에서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되고 미국의 책임자들이 다 전열을 정비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깎아주고 이런 것들은 해줄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 또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거죠. 이게 2025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기업들의 활동이 굉장히 다운되는 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만 먹고 살 거야 하면서 만들었던 그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들의 이제 영업이익을 낮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올해는 좀 고통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기술에 달려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거칠게 교육국들을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약해질 수 있고 해외로 물건을 파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고용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또 공무원들을 계속 많이 내보내고 자르면 미국의 전체적인 소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올해 기대치를 충족하는데 급급할 거다. 이 와중에 워런 버핏은 현금 비중을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나라의 연기금 정도의 수준이 되는 버크셔 해더웨이가 투자의 현인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소문난 잔치일 뿐 먹을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에서 힌트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그 경제지표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나쁜 지표에는 과도하게 반응하면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환호도 안 하고 오히려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고 빠진다. 이런 게 이제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증시가 안 좋은 결과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눈품, 발품을 팔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뉴스를 보실 때 뭐 그냥 보시지 말고 좋은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쁜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되는 채권 가격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상 채권 금리가 밀릴 때는 그 다음에 한 6개월 혹은 9개월, 1년 후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채권 금리가 약간 경기를 선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권 금리가 밀리는 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그렇게 빠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경제 지표 자체가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저성장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복리를 그래도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있나요? 국제금리가 뭐 4%가 깨진다든지 그럼 안 좋은 신호죠. 미국 증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수직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급하게 망가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미국 전체적인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실업자 한 명당 정확하게는 1.1개 정도의 빈 일자리가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의 수급이 균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급하게 망가지기보다는 서서히 힘을 잃다가 마지막에 이제 쐐기처럼 한번 크게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미국 AI랑 빅테크주 들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혹은 AI 혹은 혁신 성장 산업 기업들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진입하는 기업들을 산다면 그게 가장 수익률이 높겠지만 그걸 잘 발견할 수 없다면 저는 나스닥 ETF 혹은 나스닥 100 ETF가 빠질 때는 S&P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겠지만 관련된 ETF를 사시는 게 저는 정답이다. 엔비디아의 쇼라든지 테슬라의 쇼라든지 메타 플랫폼의 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기술 탑재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중심이 미국 기업, 미국 주식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합니다. 혁신성장 산업의 생태계에서 미국의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가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나라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면 또 미국 시장에서 다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찍어준 주식 종목 다 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AI 암호화폐, 혁신 중소형, 금융주, 전력 원전 인프라, 그 다음에 에너지, 머스크. 페이팔 마피아라는 건 지금 트럼프의 관료 중에 페이팔 출신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혁신 기술을 추진하고 중시하는 또 규제 완화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섹터들은 내가 눈여겨보면 좋다. AI하고 전력 원전 인프라가 올해는 부각될 것 같고요. AI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AI 중에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게 올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그런 기업들이나 혹은 소프트웨어 ETF가 있다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 원전은 지금 급한 것 같아요. AI와 전력은 뭐 실과 바늘의 관계지 않습니까? 전력 인프라 또 소형 원전과 관련된 ETF가 있다면 올해는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가 눈에 띄는데, 결국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트럼프가 충분한 준비를 한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전략자산으로 이제 비축할 수 있다는 얘기도 SNS에 나왔는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트럼프 푸시라고, 예전에 뭐 파월 푸시라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연준이 계속 밑에 하단을 방어해준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푸시인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이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하락하게 놔두지 않는 트럼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년 내내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단이 방어된다라는 것만큼 큰 위안은 없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빠지면 사야 되는, 혹은 빠질수록 더 많이 사야 되는 그러한 자산 중에 하나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자산을 다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요. 양념으로 조금 가지고 계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이런 변동성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으로 지금까지 돈을 못 버셨는데 올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그만한 호재는 없겠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당신이 꼭 사고 싶은 혹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햄버거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사야 될 건데 아직 현금을 많이 쥐고 계신다면 어차피 사야 될 그러한 자산을 조금 더 많이 담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번씩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5년에 한 번씩 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주식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때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을 한쪽에다가 조금 모아 놓으시면 좋은 기회가 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적립식이 아니라 일시불로 할인 마켓에서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앞으로도 열릴 거고 우리나라는 장기 박스권에 걸쳐 있어서 답답하게 느끼시겠는데 미국 주식은 지난 100년간 연평균 6%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매년 6%의 이익을 통장에 꼽아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 변동성에만 조금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항상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이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주식시장을 떠날 결심을 하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전술적으로 올해는 자산 비중을 현금화시켜서 하락에 대비하는 그러한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조금 좋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년을 내가 봐오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프로는 산탄총을 쏘지 않고 조준사격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피터 린치가 주식시장이 아니라 주식의 시장이라고 얘기했고요. 워렌 버핏이 찰리와 나는 경제분석가도 시황분석가도 신용분석가도 아니고 사업분석가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뼈 있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의 말은 전체적인 위험, 주식시장의 지형, 그 다음에 잠재된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많은 시간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돈을 벌 기업인지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입하시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종목을 칵 집어서 발견하면 좋겠지만 발견 못하면 존 보글 뱅가드 회장의 말대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더미를 사면 되거든요. ETF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섹터별로도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건지 2025년에도 기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런 산업들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